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10시 다시 또 시장은 시작이 된 분위기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오전에 공개방송을 진행하다가 왔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렸었는데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초 자체 기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 불확실성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게 우리나라는 비단 아니겠지만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내재가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크게 증가시키기에는 힘든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의 방향성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는 시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꾸준히 여기에서 급하게 들어오겠구나 라는 부분은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큰 상승과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간의 차익 여부가 좀 더 중요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기간이 여기에 다시 한번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보이면서 낙폭과대 종목군을 올리는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내는지 거기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어서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1944.0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0.4%가 다시 한 번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 36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0.3%, 그리고 1.8%, 1.9% 각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가 오늘 만원이 빠진 마이너스 1.3%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요. 11만 6,500원으로 0.4%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자, SK텔레콤이 28만 7,500원으로 0.8%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업종 골라왔습니다. 자, LG화학, 롯데케미칼, SKC까지 포함해서 모든 케미칼, 화학주들이 소폭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자, 화학주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더 꼽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화학주들이 어때요? 4분기에는 뭡니까? 마진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매출은 크게 안 늘더라도. 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산업 구조상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섹터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자, 화학주는 말 그대로 정유라는 제품, 1차적인 제품을 공정을 시킨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석유화학주라고 합니다. 그 석유화학주들은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진의 폭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신 매출은 크게 늘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기관의 낙폭과대에 의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 권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이 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건설업종인데요.
자, 현대산업을 비롯한 대림산업 오늘 소폭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극과 극의 양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산업은 국내에 어느 정도 투자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까지는 바로 해외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없어졌죠. 왜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이유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의 상승의 국면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지만, 자, 대림산업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은 어디에 비중이 크다고요? 해외 쪽에 비중이 큽니다. 그럼 그 뉴스 자체가 이 기업들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럼 왜 그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뉴스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S1 보겠습니다. S1이 84,400원을 가리키면서 오늘 5.1%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왜 올랐을까요? 예, 바로 실적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증가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자, S1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보안 관련이고 또 한 개 더 치안 관련입니다. 그리고 CCTV 어때요? 모든 세 가지에 국한되는 요소 자체가 크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죠? 자, 치안에 대해서 우리의 뭡니까? 계속적인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보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CCTV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S1이 좀 더 가치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연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인데요. 금일 195,500원으로 오늘 거래량이 162,000주가 나타나면서 4.2%가 다시 한 번 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화학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발표하고 난 뒤 악재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89.1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0.1%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수급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26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요, 오늘 188억 원의 매도세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죠. 기관은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가놀이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152,700원으로 마이너스 2.8%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동서가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1.3%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로엔이 오늘 0.2%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CJ홈쇼핑이 플러스 1.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모바일 게임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게임비를 비롯 조이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자, 게임비에 지금 관련주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도 게임비의 퍼블리싱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브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더 파티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왜 오를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자, 바로 게임빌의 어느 정도 플랫폼을 이용한, 그리고 게임빌의 영업력을 이용해서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국내에서는 카카오라는 막강한 플랫폼 게임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 게임빌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게임빌에 관련된 퍼블리싱 게임 업체들이 오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맞겠죠. 어디에서? 바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중국 상장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글로벌 SM, 이스타시아 홀딩스. 자, 오늘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요? 바로 후광통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들이 다들 올랐습니다. 저평가가 돼 있다. 하지만 또 트렌드적인 부분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요, 자, 실적적인 부분이 이슈가 될 때는 그것도 어차피 한시적인 부분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죠. 시장의 트렌드적인 부분이 더욱더 맞아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완니도 그렇고 차이나 그레이트도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빠지는데 이유가 있다 없다? 자, 이유가 없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저평가면 저평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슈거리가 한 번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율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1083원 70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요, 오늘 2원 90전이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워낙 강세 국면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시황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혼자서 해결하기 힘드신 종목분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혼자서 해결하십시오. 하지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와 김선윤 멘토가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예,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만 나홀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잘 움직여주다가 코스피가 590포인트를 좀 올라간 이후에 소폭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까? 이놈의 지수. 오늘 종목을 보니까 오르는 코스피 종목 정화조밖에 안 보입니다. 화학, 정유조선주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또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정도 포인트인데, ECB에서 이제 그리스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일까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반응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스만이 3% 이상의 하락을 좀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증시 니들이 해봐라. 긴축 정책 그거 당장 없앨 수 있는 부분 아니다. 그렇죠? 유로존 탈퇴도 쉬운 부분 아닌 부분이고 아무리 좌파가 장악을 했지만서도 아직 그 300석 중에서 149석인가가 아마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국회의원석이겠죠? 우리나라 말하면. 그래서 조금 득세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빨리 조금은 안정을 잡아가지 않나? 이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저희가 또 준비한 포트가 있는데요. 제가 종목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광동제약과 이라이콤인데 세 종목이 사라졌죠? AS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이멘토님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은 건설화 현재 그대로 한 종목 좋은 수익 거두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개까지만 채우고 종목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 종목을 정리했는데 한 종목을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빨리빨리 벗고 나와버리고요. 또다시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보고 계속 이렇게 합시다. 아셨죠? 뭐 정리했냐면요. 고려아연 팔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물산 삼성 SDI인데요. 고려아연부터 보죠. 자, 고려아연 1% 정도 빠집니다. 그간 좀 많이 올랐어요.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수익이 7.6% 정도 더 이상 났는데, 그 정도 수익이 났는데, 10% 가까이 났는데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태인데,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 포인트에서 조금 맞고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서도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할 때도 됐다. 그냥 먹고 나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태평양울산입니다. 태평양물산은 추천드리고 나서요, 급등, 급락을 반복했어요. 수익이 나긴 났습니다. 네. 이쯤에 추천드렸으니까 수익이 났죠? 자, 그런데 너무 좀 번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냥 이 종목은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수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포트 압축 차원에서 또다시 빠르게 수익 실현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추천드리고 나서 그날 오후 급등했죠? 어제도 좀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포트 간소화 차원에서 대형주로 5% 이상 먹었으면 된 거단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정리가 들어갔고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건설화학인데요. 자, 어제 일단 53,800원으로 어제 6% 가까이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빠졌는 상황인데, 걱정할 필요 없죠. 뉴스 없이 그냥 오른 거니까. 이유 없죠. 이유 없이 올랐던 거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좀 더 홀딩 하겠습니다. 홀딩하고, 자, 일단, 오늘은 좀 더 홀딩하고, 제가 내일 중에 다시 한번 더 목표가를 잡아 드릴게요. 일단 홀딩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가는 조금 저렴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누적 수익률 보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입니다. 제가 소폭 올라갔습니다. 힘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봐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힌트를 조금 드려볼게요. 저렇게 해놓으니까요.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이름이 좀 길어요. 네. 그냥 6글자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뭐 만든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회사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만든 회사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오후 방송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현대 관련 회사인데요.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타고 다니시는 거 있죠? 네, 그 정도까지만. 네.
그걸 그렇게 뭐 얘기하시면. 승강기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이제 아시겠네요. 네. 네, 현대 승강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바꿔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요 정도로 힌트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문 안내 한 번 더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매수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자, 현대차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고요. 기아차도 좀 같이 보실게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당장의 흐름을 보자면 따라가기가 이거 힘들죠. 현대차를 지금 매수한다라.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뉴스 기사는 이럽니다.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가 나가는데 그게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국내 뉴스 기사들, 증권사들도 입장에서 보고서들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진짜로 네, 웬만하면 거짓말 없이 얘기를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요. 1분기 실적이 어떻다 그랬죠? 네, 안 좋다 합니다. 올해 1분기가요. 네,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쉽지 않아요. 기아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품주들, 그나마 여타 다른 쪽으로의, 네, 활로가 있으니까 좀 버티는 거지,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현대차 이거를 매수한다라 힘듭니다. 제가 이거 계속 뭐 매수 의견을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좀 불안불안하다. 네. 많은 물량 사기도 좀 그렇고, 조정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반등이 좀 나와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을 좀 현재 잠깐 체크해 보자면 외인 매도가 좀 강하네요. 기간 매수 너무 적고요. 최근의 수급 상황도 너무 안 좋아요. 좀 돌아오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당장으로서는 현대차의 종목, 자동차 관련주들을 쉽사리 따라서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크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시자. 나중에 기약을 하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드릴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NH엔터 매도인데요. 이상래 멘토님께서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5810번님이 NH엔터를 물으셨는데요.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죠. 참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810번님이 자주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시죠. 자, 지금 자리 자체가 상당히 지금은 뭐 사실상 안 좋은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NHN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되는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얼마예요? 그 가격이 76,200원 그 부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가격 본 적이 있는데 사면 되지. 왜?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한 개를 놓치고 계십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상장 예정일이 언제예요? 3월 16일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주가 자체가 큰 움직임을 보이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싸게 된다면 이 가격이 더 비싸진다면 당연히 유상증자 선택하는 게 낫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움직임 자체 크게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왼쪽 상대 보면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에 대한 물량이 지금 초과된 종목이죠. 바로 키움증권의 신용은 지금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는 그만큼 많이 달라붙었다. 자, 주가는 쉽게 오르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어차피 기업의 가치는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기업의 가치는 바뀌어서 주가는 여기에서 하단 권역에서 올라왔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 맞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가 발표될 때까지 횡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 시간 동안 3월달까지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빛소프트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6,900원이십니다. 약 뭐 한 160원가량 현재가로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 한빛소프트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작년에 이렇게 올랐던 게 저평가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가치주로서 성격을 띠고서 9,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주가가 더 크게 못 가는 걸까? 왜 9,000원 위로 못 가서 10,000원을 못 가는 걸까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실적을 체크해보죠. 자, 실적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1년부터 해서 실적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13년, 2014년 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1,600억이지만 이전에 이런 여기 당시 시가총액만 하더라도요. 700억대였단 말이죠. 700억대. 여기가 8월 달에. 7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튀어 올랐지만은 뛰어 올라갈 수가 없는 게 4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8,000원, 9,000원, 10,000원까지 가기에는 이제는 적정 주가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 추이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매도하지 말자고 의견 드렸는데 한번 주가가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 봤자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보십시오. 7,500원짜리가 저는 한계 포인트라고 봅니다. 7,500원짜리고요. 그 다음 깨고 내려간다면 매수가 아래로 밀려버리게 되면은 한 6,800원 아래 깨져버리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보다는요. 적당한 수익에 조금 만족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라고 합니다. 이멘토님 좀 받아주시죠. 예, 전화 받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HB 테크놀로지고요. 예, 매수가는 1,850원이고 비중은 50%입니다. 1,850원에 50%. 네네. 자, 이게 언제 사셨나요? 오래됐어요. 작년 4월 달에 샀거든요. 작년 4월 달에요. 예, 중간에 여기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서 1,850원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아, 참, 이게 그러면, 이 1,000원대까지 이거 참으셨다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4월 달에 살 때는 2,270원에 1차 사고요. 예, 예. 1,600원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1,850원으로 낮춘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그 1,000원대가 내려갈 때도 이제 안 파시고 또 기다리셨고, 맞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본전 가격대가 올랐는데, 예,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끊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예, 그렇죠. 참. 일단은,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참. 자, 일단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 이게 시청자님. 네네. 예. 자, 화면 보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2월 달에서 이제 4월 달까지 상승을 할 때, 이유가 이제 LCD 패널에 대한 부분이 이유가 됐었어요. 예, 예. 그래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 안에서 LCD 패널에 대한 부분 자체는 나오지가 조금 애매하다, 맞죠? 네네. 뭐 스마트폰에도 계속적인 LCD 패널은 잘 안 나오는 구조예요. 아무리 보급형이라도.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시세 연속적인 분위기는 나타나기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는 갑자기 이유 없이 올라왔어요. 예. 다른 뭔가 뉴스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네네. 자, 시중에 보유하고 있는 지금 1,850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내일 다시 한 번 더 눌려요.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빠집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자, 요런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권역 자체에서 반등 포인트는 잡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국면이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겠죠. 자, 하단 권역에 한번 보시면,
자, 거래량 보이시나요? 예, 예, 보고 있어요. 예, 거래량을 보시면요. 자, 맥이 되는 자리가 요 자리죠. 자, 예.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하단 권역에 보시면 손바뀜 흔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요 자리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작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왜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이미 1,000원까지 내려가셔서 안 파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1,600원 내려간다고 팔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아, 예, 예. 예,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맞죠? 예. 그러면 목표가는 2,000원 잡아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대신에 요 1,600원 자리가 이탈이 되면 이번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아, 1,600원 이탈되면 나와야 된다고요? 예, 예, 그때는 설거지 물량이에요. 아.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1,600원, 그럼 1,600원 이탈만 안 되면은 좀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때는 들고 가십시오. 일단은, 이거는 실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 그렇죠. 분명히 숨겨진 뭐 재료가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그게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상태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잉크테크, 예. 잉크테크 어머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매수가가, 예. 네. 13,60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 예. 뭐 12월인가 1월 말 이때 사셨어요? 아, 예, 전거사 직원 추천으로, 그래, 샀는데. 네. 그래, 지금 내가 자꾸 문의를 해보니까. 네. 만 원까지는 아직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지금이라도 네. 팔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예. 증권사 그 직원분이 상당히 많이 좋다고 하셨나봐요. 아, 예. 뭐 괜찮다고 추천을 해서 샀더니 네. 지금 자꾸 그래 떨어지네, 예. 자, 어머니 같이 볼게요. 예.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요. 예. 이제 2012년, 13년 정도가 실적이 피크였어요. 아, 그래서 예. 2013년도 때 막 4만 원까지 갔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끝이었어요. 실적 피크 기간이. 예. 그리고 나서부터 해서 2014년부터 해서는요. 예. 작년부터 해선 실적이 조금 많이 꺾여 내려가는 게 조금씩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4년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예.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서의 상승 분위기를 찾기가 사실 좀 힘이 들거든요. 예. 실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가 조금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크게 조금 매수하는 흐름도 좀 보이진 않고 있고 그냥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최근 예. 들어서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다시 좀 올라갈 때도 13,000원까지 올라갈 때도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수급이었거든요. 그냥 개인만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런 수급이에요. 예. 주체 자체가 없고 그게 지금은 오히려 또 계속 매수를 받아주니까 원래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받아주면 결국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좀 흘러 내려가는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서 주가가 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 걱정인 거는 제가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예. 좀 더 깨졌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뭐 전 저점이 11월 달에 나왔던 9,670원이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9,500원까지 오면은 굉장히 많은 투매성 물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10,000원을 깨도 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누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그 직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10,000원까지만 어머니 좀 참아 보시고요. 예. 그리고 10,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낮추시는 전략을 좀 취해 볼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일단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부터 사실 때는 10% 매수하신 다음에요. 예. 10%만 사신 다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다음에도 회사가 문제가 없다면 예. 그때 비중을 조금씩 늘리시는 전략으로 조금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어머니. 예. 이 증권사 직원분들도 다 사람이고 저희도 사람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당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머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도 전화입니다.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네,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성로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이요. 예. 예, 그 매수가가 얼마시죠? 77,000원. 아, 77,000원요?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 20%입니다. 아, 20%시고. 현금이시죠? 여보세요? 예, 현금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 시간 관계는 없겠네요. 맞죠? 예. 뭐 기다리는 건 기다릴 수 있는데 너무 예. 떨어져서 너무 떨어져서. 언제 사셨어요?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되셨고요. 자, 거의 완전 꼭지에서 잡으셨다, 그죠? 예. 그 뭐 이제 지표 부족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네요, 보이. 아, 11월 달에 이때 사셨구나. 예. 이때네요. 자, 하하, 큰일 났네요. 자, 시청자님. 예. 자, 우리가 지배구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그 다른 여타의 우리나라의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여타의 구조는 지주사가 있다면 그 지주사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줄기 형식으로 가지를 많이 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거미줄 형식입니다. 서로가 뭐 주고받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맥이 되는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제일모직이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SDS. SDS요. 예. 삼성 SDS. 그래서 이제 손실이 나신 거예요. 예. 그게 삼성 SDS가 아니고 예. 삼성생명입니다. 예. 삼성생명입니까? 그렇죠. 금융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에요. 예. 맞죠? 그러면 금융에 대해서 가장 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생명이고 예. 자, 그리고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이제 종목군들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삼성물산이 거기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자, 그거는 너무나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사실. 예. 왜 그럴까를 이유 없이 그냥 암기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어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거를 가지고 있고 예. 삼성 SDI를 가지고 있나 몇 군데 가지고 삼성 SDI가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거를 조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렇게 그리고 해서는. 삼성 SDS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슈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삼성그룹주가 그렇게 뭐,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예. 삼성 SDS로 조금 갔으면 조금 나을 텐데 제일모직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그게 방향이 갈 수 없는 방향이라니까요, 선생님. 그렇게 잘못 본 거예요. 예. 우리가. 선생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제가 냉정한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누가 조언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예. 카드라 통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예. 자, 현대글로비스 잠시 한번 볼게요. 자, 현대글로비스를 보시면, 자, 어때요?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이 높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모직을 한번 볼게요. 자, 제일모직은 누구의 지분이 높아요? 이제, 부회장, 이정은이가.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재계 3세대를 위한 종목군은 정해져 있다, 그죠? 자, 예. SKCNC 한번 같이 볼게요. 예, SKCNC는 누구의 비중이 높아요? 누구의 비중이 높아요? 최태원이 높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예, 최태원 회장이 맞죠.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예. 자,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은 비중 축소라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교체 매매를 안 하고 좀 기다려야 되겠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맞죠? 맞아요. 예,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 대안주를 조금 찾으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걸 무작정 기다리시면 지금 조금 힘든 업종은 상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보안 관련주를 보세요, 선생님. 보안예. 예. 안내문 없습니까? 예. 자, 자세한 거는, 예, 공개 방송을 들어오세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자인데요. 종목 보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보겠습니다. 네. 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이 이제 수원인데 수원에도 수원역에 롯데백화점이 생겼어요. 롯데몰까지 같이 생겼는데 롯데 하이마트가 이제 같이 들어왔습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몰 어딜 가나 이제 하이마트 같이 껴있죠. 네. 매출 확대가 어찌됐던 이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많이 밀렸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이게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어제 좀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제 수급은 어떻게 됐나요? 기간이 꼴랑 13,000주 사줬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장 수급은 기간은 적게나마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1,000주가량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창을 조금 열어보자면 외인은 또다시 또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좀 더 보이고요. 확실히 조금 반등을 하면서 얘가 방향을 바꿨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수급 상황과 차트 모양이고, 실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네, 실적 개선세는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맞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의 회복은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매출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요거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럼 조만간 다시 반등은 할 거예요. 조만간이 뭐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고요. 실적의 개선상이 확 보이는 1분기나 2분기, 이런 포인트죠. 그래서 거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 이후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서전 기전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서전 기전 같은 경우에 전력량 측정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 자체를 뭐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 일단 실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만원대 지금 라운드 피겨 가격 안에 놓여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상장이 될 때 얼마에 상장이 됐냐면 8,000원의 시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만원대 자체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한 과정인데, 자, 우리가 이 만원대가 사실상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이제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을 나타낸다고 해서 라운드 피겨라고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만원대는 매물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대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위에 있는 여기에 이 물량 자체는 오버히팅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만원선이 저항 권역으로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 가격대를 하향 이탈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좋으시면 지금 신고가 따라잡기가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최대한 해주세요. 어차피 이 만원대는 위에서 이 물량, 나오는 물량은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손실 중이시네요. 손실 중이신데요. 지금 자리 근처에서는 차라리 손절 권역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예, 지금 어차피 만 원대에서 이런 단기적인 반등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없는 가격권이에요. 한번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하단 보시면 지금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경우거든요. 예, 자, 분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자, 어때요? 빠질 때마다 지금 차익에 대한 여부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만 원대 다시 한 번 더, 좀 더 우리가 박진감 넘치는 실시간 중계로 보시면요. 자, 계속적인 거래는 되고 있는데, 글쎄요, 만 원대를 빼면 지금 흘러내릴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손절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가레인 매도이네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기가레인이 주가가 잘 가다가 또 꺾여 내려갔습니다. 매수가를 보니 11,2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었구나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자, 큰 그림으로의 바닥 포인트를 이렇게 보자면 요 바닥이고요. 이게 시작 부분이죠. 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렇게 라인이 좀 잡히지 않나? 좀 더 올려볼까요?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최하단까지 나오고 있는 자리가 이 정도까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기다릴 수도 있겠죠. 네,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인 거죠.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 기관들이 그간 모았던 물량을 어제 단 한 큐에 던져버리는 무자비함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량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모았던 거를 그냥 다 뱉어버렸어요. 네. 외인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작년치를 넘어갈까요? 네. 겨우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순이익 부분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PER 계산해 봤을 때, 한 17배 정도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적당한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가가 자꾸 이 고점 포인트를 맞고서 떨어지는 것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한 이후에 다시 수급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재매수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원 정도 손해 구간이 있으신데요.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과 함께 수급이 좋아진다면 그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RF텍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자,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죠? 예, 제가 볼 때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RF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은 기대감에 의한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무선 충전에 대한 분위기죠. 자, 하지만 이 업체가 원래는 안테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충전 관련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매출로 봐서는 무선 충전에 대한 매출보다는 대부분 이제 안테나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 뭐 수급 자체가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의미가 없는 수급이고, 하단 권역의 움직임만 보시면요.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 권역 자체가 지금 꾸준한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죠. 자,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 자체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실적 체크 확인 후 조정을 좀 더 기다리시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이멘토님 지금 현재 공개 방송 중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제가 공개 방송 지금 2달간 안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점 다 물어보십시오. 예, 오늘 꼭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어떤 종목으로 2015년을 또다시 우리가 대세 상승을 맞이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 오늘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바로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